안녕하세요. 필로소피입니다. 오늘은 라마 3.2 파인튜닝, 그 다음에 레그를 해볼 거고요. 이것들을 활용해서 나만의 고객 응대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파인튜닝, 레그, 구글 콜랩이 뭔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파인튜닝 때 활용할 우리만의 데이터셋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라마 3.2 파인튜닝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미스티를 활용해서 레그를 하는 방법, 그래서 레그랑 비슷한 knowledge stack 기능을 한번 써볼 거고요. 마지막은 요약 부분입니다. 파인 튜닝이라는 것은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아주 스페시픽하고 프라이빗한 knowledge를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의 LLM을 만드는 것입니다. LLM에다가 우리의 특정한 지식, 개인적인 지식을 넣어서 fine tuned 된 LLM을 만드는 것이죠. 레그란 무엇이냐면 사전 훈련된 대규모 언어 모델의 능력과 외부 데이터 소스를 결합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LLM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고 유저가 뭔가 질문을 했을 때 이 리트리버가 데이터 소스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거죠. 연관된 텍스트를 가져와서 질문과 이 텍스트를 함께 LLM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답을 주는 거죠. 답을 생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LLM 자체를 학습시키는 것은 아니고 이 질문과 연관된 텍스트를 함께 줌으로써 답을 하기 더 쉽게 해주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 이 레그는 내비게이션을 설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 자체를 개조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 AI 모델을 재학습시키지 않고 외부 데이터, 이런 길 정보, 어디가 막히고 안 막히고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 정보 활용 가능성, 그 다음에 최신성 확보 가능, 이런 장점이 있고요. 파인 튜닝은 차량 자체를 개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량의 엔진을 개조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AI 모델을 의료, 법률 등 특정 분야에 특화되도록 아예 재학습시키는 거죠. 그래서 AI 모델 자체를 재학습시켜서 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AI 모델 가중치 자체를 조정해서 이전과는 다른 AI 모델로 튜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그는 그냥 내비게이션만 설치해서 AI 자체에는 변화가 없지만 이 파인 튜닝은 AI 자체가 다른 AI가 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재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레그랑 파인 튜닝을 한번 비교해 봤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그렇게 할 건데 파인 튜닝을 하고 이런 내비게이션을 설치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파인 튜닝을 한 모델에다가 레그를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답을 줄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콜앱은 써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딥러닝, AI 프로젝트 등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까지 시켜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파이썬 설치가 필요 없고 컴퓨터 사양 걱정 안 해도 됩니다. CPU나 램을 제공하고 단 무료 사용자는 사용량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콜앱을 활용해서 파인 튜닝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파인 튜닝을 하기 전에 우리만의 데이터셋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준비하는 과정을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CSV 파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을 시키려는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것은 CSV 파일이면 됩니다. 그래서 엑셀을 저장할 때 CSV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구글 콜앱에서 CSV 파일을 JSON 라인 파일로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허깅 페이스에 로그인하고 허깅 페이스에 JSON 라인 파일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허깅 페이스에 우리의 데이터를 올려놓는 겁니다. 그럼 우선 CSV 파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파일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파일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AI를 활용해서 파인 튜닝을 위한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저는 이번에는 instruction input response가 들어간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파인 튜닝 영상에서는
그러니까 3.1을 파인 튜닝 했을 때는 인풋이랑 리스폰스만 넣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인스트럭션도 한번 넣어서 이 인풋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설명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저번에 어떤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냐고 물어보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헬로우라는 가상의 업체를 하나 만들고 아이스크림을 파는 업체니까 이 업체가 고객 응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Instruction, Guide to Refund Process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환불 절차, 그 다음에 인풋. 그래서 환불 절차에 들어가는 인풋은 I didn't like this ice cream flavor I ordered. Can I get a refund? 이렇게 답이 들어오면 response는 no, we are sorry to hear that. 뭐 이런 식으로 response가 나가는 거죠. 이번엔 영어로 데이터를 만든 이유는 아무래도 라마가 한국어보다는 영어를 더 잘하기 때문에 영어는 얼마큼 잘 반응하는지 궁금해서 영어로 데이터셋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받았고 이것을 제가 엑셀로 옮겨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instruction이랑 input, response 이렇게 위에다가 제목을 달고 이렇게 밑에다가 쭉 내용을 넣으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자료를 만들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렇게 중간에 빈칸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를 진행할 때 문제가 생기니까요. 빈칸 없이 이런 건 없애주세요. 없이 데이터를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 형식은 CSV로 저장을 해주세요. 이건 꼭 저장을 해야 나중에 콜랩에서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AI가 제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CSV 파일 만들기, 파일 형식을 꼭 CSV 형식으로 저장해야 합니다. 저장이 됐다면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2개 걸어놨을 겁니다. 그래서 new 1번 링크, new 1번 필로소피 AI 교육 이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정 댓글에 이 자료들을 넣어놓는 카페 링크도 달아놨을 겁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PDF 파일을 열어놓고 실습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영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보면 영상이 계속 빠르게 지나가니까 실습할 때 계속 놓치게 될 수 있는데요. PDF는 멈춰 있으니까 PDF를 켜놓고 하나하나 단계별로 실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할 일은 파일, 왼쪽 상단에 파일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누르셔서 드라이브에 사본 저장하기를 해서 그 사본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든 이거는 수정이 안 되니까 사본을 만드신 다음에 내용을 조금 수정해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런타임은 T4. 그래서 이게 무료로 제공되는 거고 뭐 제한은 있어요. 무제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T4로 해도 저장이 됩니다. T4로 하시고 그다음에 첫 번째 필요한 라이브러리 설치. 그다음에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세요. 그럼 이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게 완료가 되었다고 나오면 그 다음 것도 플레이 버튼 누르시고 그러면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거죠. 라이브러리라 함은 우리가 자주 쓰는 코드를 뭉쳐놓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책을 빌려와서 우리가 굳이 이 코드들을 안 쓰는 거죠. 적을 필요가 없이 빌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러오고 그 다음에 CSV 파일을 업로드. 그래서 이 파일 선택을 누르면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이 파일 선택 이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럼 이걸 누르면 이제 뜨고 제가 이 CSV 파일도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CSV 파일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이라고 적혀있는 CS 파일을 넣으시면 이제 CSV 파일이 업로드가 될 거고 그 내용을 이렇게 읽어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instruction, input, response 이렇게 답이 나와 있고 한 5개 정도 이렇게 읽어줄 거예요. 그래서 업로드된 CSV 파일 읽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보이실 겁니다. 보시고 나면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JSON 라인 파일 네임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르시기 전에 이 이름을 본인이 원하시는 이름을 바꾸시면 돼요. 땡땡땡.json 라인이죠.
그래서 땡땡땡에 해당하는 부분, 저는 헬로 아이스크림 2라고 적었잖아요. 이 부분은 원하시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시고 .json line 이 부분은 똑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파일의 확장자 이 부분은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앞에 부분만 바꿔주시면 되고요. 방금 걸 하고 나니까 이 왼쪽에 요 폴더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그거 누르시면 제가 방금 만든 JSON 라인 파일이 볼 겁니다. 이 JSON 라인은 뭐냐면 우리의 CSV를 이 JSON 라인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엑셀 파일을 컴퓨터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줄글로 약간 라인 형태로 바꿔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인 튜닝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더 잘 읽을 수 있는 파일 형태로 바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좌측에 있는 폴더 아이콘을 누르면 JSON 라인 파일이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는 JSON 라인 파일의 내용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 걸 이렇게 실행을 하면 옆에 이렇게 파일이 생기고 밑에 이렇게 파일의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 이제 허깅 페이스 토큰을 넣어야 됩니다. 이 토큰을 넣어주면 그리고 넣고 이렇게 실행을 차례대로 해주면 이제 허깅 페이스에 우리가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허깅 페이스 토큰은 어떻게 받냐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깅 페이스에 로그인 하시고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가입을 하시고요. 로그인하고 이 우측 상단 프로필 사진을 누르시면 아이디 밑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프로필 아이디입니다. 저는 폴 112인데요. 이게 프로필 아이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 번 더 이 우측 상단 이 프로필을 누르시면 세팅스, 액세스 토큰스 이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세팅스 누르시고 액세스 토큰스 누르시면 이렇게 토큰을 만드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토큰을 만드는 부분으로 들어가면 이제 권한을 줄 수 있어요. 여기서 이 write 권한을 줘야 우리가 우리의 저장소에다가 뭔가를 적을 수 있겠죠. write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권한을 토큰에다가 줘야 됩니다. 이제 write, access 이 부분을 넣어주시고요. 뭐 이 콜렉션 부분에다가 넣으셔도 되고, 그래서 이 write를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이제 우리가 만든 토큰 정보를 여기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 7번에서 토큰을 넣고 여기서 이렇게 하얀 네모가 하나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멈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계속 기다리시지 마시고 실행 버튼을 누른 다음에 하얀 작은 네모가 생기면 그때 여기다가 마우스를 클릭하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금방 넘어갈 겁니다. 여기 이 부분이 약간 입력을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로그인을 또 해주시고, 그 다음에 8번째는 이 JSON 라인 파일을 허깅 페이스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허깅 페이스 프로필 아이디 폴 112 이건 제 거고 지금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의 프로필 아이디를 여기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저장할 공간이 ice2라고 전 이름을 만들었는데요. 이 데이터셋을 저장할 공간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만드냐면 상단에 프로필을 눌러주시고 New Dataset 이걸 누르셔서 데이터셋의 레포지토리를 만들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방금 ice2라고 썼죠. 그래서 ice2라고 여기 데이터셋에 넣고 이 방을 만들어 놔야 돼요. 만들어 놔야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허깅 페이스 들어가셔서 New Dataset 그 다음에 데이터셋 이름을 전 ice2라고 했는데 원하시는 대로 쓰세요. 대신에 그걸 코드에 똑같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 여기 ice2라고 썼어요. 데이터셋 네임을. 그러면 이 코드 8번째 코드를 보시면 여기 ice2 이게 우리가 방금 만든 데이터셋의 레포지토리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 허깅 페이스 프로필 아이디예요. 폴 112 그 다음에 ice2는 방금 전에 만든 데이터셋 레포지토리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를 실행시키기 전에 허깅 페이스에서 데이터셋 레포지토리를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이름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만드시지만 그 만든 이름을 이 코드 안에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깅 페이스 데이터셋을 저장할 공간을 먼저 만드세요. 이름을 원하는 대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주소를 폴 112 ice2 대신에 넣으세요. 그러니까 제 이 주소 대신에 본인이
정한 이 저장 공간의 이름을 여기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넣으시면 이제 허깅 페이스에서 데이터셋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instruction, input, response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refund process 이런 식으로 쭉 데이터가 정리된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허깅 페이스에 나만의 데이터셋이 저장되었습니다. 이제 데이터셋을 라마에게 학습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제 파인 튜닝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파인 튜닝 과정은 먼저 인스톨, 이제 패키지들을 인스톨하는 과정, 그 다음에 데이터셋을 준비시키고 우리는 방금 전에 우리만의 데이터셋을 허깅 페이스에 올려놨죠. 그걸 이제 불러올 거고 그 불러온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훈련시킨 모델을 추론시켜 볼 거고요. 그래서 인퍼런스를 잘하는지 한번 보고 그 모델을 저장하겠습니다. 저장만 하면 안 되겠죠? 그 모델을 이제 실행을 시켜보고 실행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레그를 또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스티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실행과 레그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제 고정 댓글을 보시면 new 2번이라는 링크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걸 열어주세요. 그래서 new 2번 필로소피 AI 교육 이 콜랩 링크를 열어주시면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이 왼쪽 상단에 파일 누르시고 드라이브에 4번 저장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 놓은 이거는 수정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4번을 만드셔서 저장을 하시고 즐겨찾기에 넣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걸 수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왼쪽 이 부분, 이 괄호 이 부분에 마우스를 대면 플레이 버튼이 보일 겁니다. 그걸 누르셔서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걸 연결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T4 GPU를 사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료니까요. 일단 뭐 돈 내고 유료로 하면 더 빠르고 더 잘 되지만 일단 T4로 해도 다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T4 GPU 무료 버전을 써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 다음에 파인튜닝 위에 필요한 onslaught 인스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고 작은 화살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패키지를 설치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과정을 보시면 쭉 보시면 이 샵은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코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약간 메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이런 여러 모델을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다 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 모델 네임 라마 3.2 3B 우리는 이것을 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제 파인 튜닝을 2배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패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모델 네임은 onslaught 라마 3.2 3B 이 라마라는 건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튜닝도 하고 뭐 입맛대로 이제 바꿔서 쓸 수 있죠. 그래서 onslaugh트에서 이제 올려놓은 조금 만져놓은 이 라마 3.2라는 모델을 우리는 써볼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 로라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적은 수의 매개 변수만으로 효과적으로 파인 튜닝 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파인 튜닝을 해보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을 좀 활용하면 좋겠죠. 대규모 언어 모델을 적은 수의 매개 변수만으로도 파인 튜닝을 해줄 수 있게 해주는 아주 효과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데이터셋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여기 아래에 폴 1122 ICE2고 이제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본인의 데이터셋 주소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해봤죠. 그래서 본인의 허깅 페이스 프로필 아이디를 앞에 넣으시고 새롭게 만든 데이터셋 레포지터리 주소를 넣으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만들었던 허깅 페이스 데이터셋 주소를 여기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훈련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정할 거 없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은 현재의 메모리 스탯을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현재 GPU 모델이 테슬라 T4이고 전체 GPU 메모리는 14.748 그 중에서 2.635 기가바이트가 이미 예약되어 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트레이닝을 시켜보면
이런 쪽으로 이렇게 쭉 나올 텐데요. 이제 이런 워닝이 나오고 멈추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이런 게 아예 안 나오고 이제 되었었고, 예전에 3.1을 할 때도 이런 게 안 나왔었는데, 이 워닝 부분이 안 나왔었는데, 이번엔 이게 나오고 뭐 API 키를 넣으라고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API 키를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 또 안 돼서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실행을 해보니까 이 워닝이 떴지만 그냥 바로 넘어가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워닝이 뜨면서 멈추시는 분들은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실행해 보시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멈췄었는데 다시 해보니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예 안 뜨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떠서 멈추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했을 때는 됐는데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 이게 떠서 더 시도를 해보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이고요. Show Final Memory and Time Stats를 한번 열어보면 실행해 보니까 훈련에 총 148초, 한 2.48분 정도 걸렸고, 전체 과정 중 최대로 사용된 메모리는 3.131GB. 실제 훈련 과정에서 최대로 사용된 메모리는 0.496GB. 메모리 사용 비율은 최대 사용 메모리가 전체 가용 메모리의 21%, 그다음에 훈련에 사용된 최대 메모리가 전체 가용 메모리의 3.363%를 차지했다. 지금 뭐 훈련 시간, 메모리 사용 비율까지 알려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추론을 한번 이제 해볼 건데요. 여기서 원본 데이터 셋 로드 하는 부분은 본인의 허깅 페이스 데이터 주소를 넣어주세요. 추론을 해보니까 인스트럭션, exchange process, 교환 절차 가이드, 그다음에 input, how do I track my exchange request 이렇게 물어보죠. 어떻게 내 교환 요청을 팔로우 할 수 있는지, 트랙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랬더니 you can track 하면서 이렇게 답을 쭉 줍니다. 그래서 my page order history 가서 이렇게 해봐라 하니까 실제 응답이 이런 식으로 아주 response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다음에 밑에 내려가시면 텍스트 스트리머를 활용해서 답이 나오는데 글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데요. 한번 보자면 이렇게 실제 응답에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글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모델을 저장해 볼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내려가시면 이 saving, loading, fine-tuned models 이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모델을 파인 튜닝 했습니다. 이거를 저장해야 우리가 또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코드는 어렵지 않고요. 이 false 부분은 우리가 약간 감춰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저장하고 싶은 분들은 이 부분을 true로 바꾸시면 돼요. 저는 지금 맨 아래만 true로 바꿔놨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작동이 안 되고 이 아래의 형식대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를 true로 바꾸시면 되고, 그게 없으시면 저처럼 맨 마지막 걸 true로 바꾸시고 여기에 허깅 페이스 모델을 저장할 레포지터리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데이터셋 레포지터리를 미리 만든 것처럼 모델을 저장할 레포지터리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거 어떻게 만드는지 말씀 곧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의 허깅 페이스 프로필 아이디를 넣고 그 레포지터리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폴112 ICE3 여기에 폴112 대신에 본인의 허깅 페이스 프로필 이름을 넣어주시고 ICE3 이 부분은 모델 이름. 그래서 허깅 페이스에서 ICE3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드세요. 저는 ICE3라고 했지만 원하시는 이름으로 만드시면 돼요. 대신에 그 이름을 여기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허깅 페이스 토큰 값을 여기 토큰 이 부분에 넣으세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만 바꾸시면 돼요. 이 부분 그리고 이 토큰 부분. 그래서 이제 허깅 페이스에 들어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 부분이 허깅 페이스 프로필 아이디입니다. 이 대화명 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우측 상단 또 누르시면 New 모델 누르시면 이렇게 New 모델을 위한 레포지터리 저장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ICE3라는 이름으로
저장소를 만들었고요. 이 이름은 원하시는 대로 만드시지만 여기서 만드신 이름을 조금 전에 봤던 코드에 잘 넣어야 모델이 이 레포지토리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 프로필 뉴 모델을 눌러주시고 조금 전 코드에 넣었던 모델 이름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아무 이름이나 넣으셔도 되지만 이 이름을 코드에 잘 넣으셔야 모델이 이 레포지토리에 잘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토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필 세팅스 액세스 토큰 누르셔서 만드시면 되고 쓰기 권한, 라이트 권한을 잘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코드를 실행을 하니까 이 ICE3라는 레포지토리에 이렇게 GGUF, 이게 이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파인 튜닝한 AI 모델이 이렇게 저장이 됐고 3.42GB 이 크기로 저장이 되었고 이 세 가지 파일을 다 다운받아 주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 컴퓨터에다 잘 저장을 하시고 이제 우리가 파인 튜닝한 모델을 어떻게 실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미스티라는 앱을 활용했는데요. 이제 구글에서 미스티를 검색해서 이거를 다운받으시고 사이트 이름은 미스티.앱입니다. 들어가시면 로컬 AI로 셋업을 할지 물어봐요. 아니면 리모트 모델스 프로바이더를 활용할지, 그래서 뭐 오픈 AI나 GPT나 이런 외부 회사를 활용할지.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파인 튜닝한 모델을 쓸 거죠. 그래서 이제 셋업 로컬 AI를 누르시면 되고요. 쭉 실행이 되면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왼쪽에 이런 아이콘이 보이실 텐데 이 모니터 모양을 누르세요. 그러면 로컬 AI 모델스, 그러면 이런 것들도 다 써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받으시면 아주 손쉽게 이런 오픈소스 AI를 활용해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만의 AI가 있죠. 그래서 import GGUF 모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보일 거고 우리가 조금 전에 저장을 했죠. 그 파일을 GGUF 파일을 넣어주세요. 그 파일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미스티에 우리만의 파인 튜닝 된 AI 모델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린 ICE3 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ICE3는 제가 그냥 넣은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렸고 이제 채팅창으로 가시면 이렇게 누르면 우리가 써볼 수 있는 AI가 나와요. 이건 처음에 이제 미스티에서 깔아준 AI이고 우리가 파인 튜닝한 AI죠. 이걸 누르고 대화를 나누면 됩니다. 그걸 누른 다음에 이제 레그를 한번 해볼 건데요. 그러니까 knowledge stacks라고 미스티에선 부르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소스를 넣고 이거를 참고해서 답을 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왼쪽 이 아이콘 중에서 두 번째 걸 눌러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 걸 누르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뜨실 겁니다. 뜨시면 전 지금 아이스크림 CS라는 걸 하나 만들었는데 파일을 이걸 눌러서 넣으시고 이 텍스트 파일 처음에는 아까 파인 튜닝 했던 이제 CSV 파일도 넣었었는데 튜닝이랑 파인 튜닝 할 때 썼던 데이터를 똑같이 넣으니까 이게 파인 튜닝이 잘 돼서 그 답을 줬는지 아니면 레그가 잘 돼서 그 답을 줬는지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이건 약간 회사 정보나 조금 다른 정보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최신 정보 같은 걸 여기 넣었고 파인 튜닝 시켰던 데이터와는 다른 정보를 여기 넣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파인 튜닝 때 썼던 CSV를 넣고 이제 대화를 나눠보니까 답은 굉장히 잘 주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파인 튜닝이 잘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레그 덕분인지는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내용의 텍스트, 하지만 이 아이스크림 회사에 관한 내용을 하나 만들어서 텍스트 파일을 넣었고요. 이 컴포즈를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안 보이지만 이 임베딩을 위해서 어떤 모델을 설치하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모양의 임베딩 모델을 하나 설치하시면 되고요. 아주 간단하게 설치가 되고 이 컴포즈를 누르면 이제 이런 아이스크림 CS라는 knowledge stack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식을 참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knowledge stack을 조금 더 봐보자면
이 설정 부분을 눌러주세요. 우측 하단에 있는 설정을 살펴보고 누르시면 이제 임베딩 하는 모델은 뭔가,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모델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임베딩 모델이란 건 뭐냐면 컴퓨터가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사용할 두뇌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 텍스트를 컴퓨터가 이해를 하게끔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런 역할을 이 모델이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글자를 글자 수로 나눌지 아니면 문장으로 나눌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쪼갤지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청크 사이즈는 이제 조각이죠. 나누는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그를 할 때 이제 조각조각 내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아주 크게 나누면 전체적인 내용 파악에는 용이하지만 세부 내용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크 사이즈도 우리가 덩어리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문서를 얼만큼 조각 낼지, 그러니까 큰 덩어리로 조각 낼지 아주 작게 조각 낼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오버래핑 부분은 겹치는 부분, 그러니까 조금 겹치게 하면 문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이 겹치게 되면 계속 아까 파악한 걸 또 파악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있지만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죠. 다음에 chunk size to ignore. 너무 작은 텍스트 조각은 무시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작은 것도 일일이 파악하다 보면 이제 답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세팅을 원하시는 대로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nowledge stack chunks console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제공한 문서를 어떻게 조각 내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 스토리를 검색해 보니까 이 청크 3개를 주죠. 그러니까 너무 청크를 많이 우리가 활용하게 되면 답을 하는데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딱 3개만 보겠다라고 이렇게 정하는 거고, 이건 이제 수정이 가능해요. 그다음에 유사도는 미디엄 정도로 해서 이 정도 미디엄 수준의 유사도를 가진 청크들을, 덩어리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사도는 65.63%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그가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콘솔이 있어서 시각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문서가 조각 내어져 있는지, 덩어리화 되어 있는지 확인도 해볼 수 있고, 이제 텍스트 내용을 넣으면 이렇게 실제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채팅창으로 와서 채팅창 우편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요거 이렇게 V 표시되어 있는 걸 누르시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knowledge stack들이 여기 뜰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뭘 쓸지 이렇게 V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유사도, 우리의 쿼리, 우리의 질문과 이 청크 내용의 유사도가 얼마나 높아야 되냐. 그래서 하이라고 하면 유사도가 아주 높은 걸 이제 활용하겠다는 거고, 청크는 3개 정도 쓰겠다 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청크, 가장 관련성 높은 n개의 정보 조각을 사용한다. 저는 3을 했으니까 3개의 정보 조각을 사용하는 거고, n이 작으면 빠르게 검색이 되겠죠. 만약 1로 쓰면 하나만 이제 검색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n이 크면 10개라고 하면 넓은 맥락 고려가 가능하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아이콘을 누르시면 모델 옵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델 인스트럭션스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인 튜닝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레그처럼 knowledge stack도 써보고 인스트럭션스도 넣어서 이 AI 모델을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번 써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라마를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파인 튜닝도 해보고 레그도 해보고 인스트럭션스도 여러 개 넣어보면서 여러 실험을 해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AI를 맞춤식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여러 시도가 필요하고 여러 테스트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델이 만들어질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요. 여러 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도 한번 만들어서 넣어봤습니다. 고객 응대팀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객 응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인스트럭션스 넣어놨고요.
제가 어떤 인스트럭션스를 넣었는지는 이제 고정 댓글을 보시면 이제 링크를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카페에다 올려놓겠습니다. 이런 인스트럭션을 넣었고요. Hello Ice Cream Customer Service Team Guidelines.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객 응대를 해달라라는 내용을 넣었고요. 제 레그, 파인 튜닝 이런 내용을 쭉 넣어줬고, 이거는 원하신 대로 해보시고 여러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인스트럭션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채팅창을 이렇게 보시면 방금 우리가 넣은 인스트럭션스가 보이실 겁니다. 대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knowledge 스택을 켜놓고 질문을 해봤더니 이렇게 인용, 그래서 이 문서의 44, 59 라인에서 이 답을 가져와서 답을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주고요. 써보니까 단점은 우리가 학습시켰던 질문이 좀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았던 게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물어본 질문,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 지금 배송 중인데 환불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첫 번째 이제 이 답은 이거에 맞는 거지만 그 다음은 이거에 맞지 않은 답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knowledge 스택을 아예 꺼버리고 다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파인 튜닝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우리의 데이터에 있는 질문이죠. All ice cream products be exchanged. 모든 아이스크림 제품이 교환이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엑셀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질문이죠. 이제 limited edition flavor나 personalized batches는 이제 체인지가 안 될 거다, 이런 내용이 이제 우리 데이터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몇몇 맛들은 불가능합니다.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이 꽤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파인 튜닝만 한 상태에서도 답을 잘 준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고요. 그런데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아주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답을 주고 또 상관없는, 하지만 우리가 학습시켰던 다른 질문과 답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것도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서 Can I bring my ice cream to a physical store for an exchange?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요, 지금은 이제 온라인에서만 exchange가 됩니다, 이런 답을 줬는데 이것도 우리 엑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All exchanges are handled online, 이런 답이 있는데 아주 답을 잘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우리가 물어본 것만 답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은 답, 하지만 데이터에 있었던 답도 말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딱 깔끔하게 답을 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답을 잘 줘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답들이 아예 생뚱맞은 답은 아니다. 그래서 이 파인 튜닝을 우리가 약간 작은 데이터로 해봤잖아요. 근데 정말 큰 데이터로, 약간 일관성 있는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하면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만 앞으로 나올 모델들은 정말 괜찮은 답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시키고 답을 얻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저도 이것저것 많이 느꼈는데요. 지금 영상을 보고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이 드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 생각보다 아주 깔끔한 답이 계속 나오진 않아요.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되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클로드나 챗GPT 우리가 돈 내고 쓰잖아요.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답을 잘 주지만 이 라마는 우리가 지금 파인 튜닝도 하고 레그도 활용해보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 데이터 기반으로 답을 주는 걸 보니까 재밌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좀 재밌어서 제가 캡처해놨는데요. 제가 Where do you get vanilla from?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는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면 제가 파인 튜닝 할 때 썼던 내용은 아니고 이 텍스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레그를 활용했잖아요. 그래서 헬로 아이스크림 텍스트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바닐라는 마다가스카르에서 갖고 왔다 라는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거에 관해서 물어봤더니 지금 마다가스카르에서 바닐라가 왔다 라는 답을 줬어요. 그러니까 파인 튜닝 된 답도 잘 주고 레그를 해서
외부 데이터에서 정보도 가져와서 답도 잘 주고 하는 걸 보면서 그래도 괜찮다. 물론 완성형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써보실 분들은 테스트를 많이 해보셔야 될 거예요.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바꿔가면서 써보시면 되는데 진짜 재밌는 건 아예 인터넷 연결을 끄고도 이 답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데이터를 주지 않고 우리 컴퓨터 안에서 써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 라마의 장점이고 오픈소스 AI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대답해 줄 때도 있지만 잘 대답을 못 해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답을 잘 받았을 때는 굉장히 놀랍고 아 재밌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요약 부분입니다. 먼저 CSV 파일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데이터셋 파일이 있어야 되고 이 파일을 JSON 라인 파일로 변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링크 들어가셔서 JSON 라인 파일을 만드시면 되고요. JSON 라인 파일을 허깅 페이스에 올려서 우리만의 데이터셋을 허깅 페이스에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허깅 페이스에 올린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파인 튜닝을 우리가 해봤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네 번째는 GGUF 파일을 허깅 페이스에 올려주세요. 그 파일을 우리 컴퓨터에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위스티를 활용해서 다운받은 GGUF 파일을 실행해 보면 됩니다. 실행 시에 이 knowledge stack, 그러니까 reg라고 볼 수 있죠. knowledge stack 기능도 써보시고 instructions도 활용해 보시고 여러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라마를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말 한번 해보실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지금은 아주 뛰어난 그리고 완성된 그런 AI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 보는 경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라마나 여러 오픈소스 AI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로 봐서는 그런 모델들이 계속 나올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보면 나중에 다른 모델이 나왔을 때도 우리가 또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의 이런 시야나 우리의 이제 경험 이런 게 넓어지다 보면 우리의 능력치도 이제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만족스러운 AI가 결과물로 나오진 않을 수 있지만 한번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